자, 어떤 수용액 중에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이 호로록 섞여 있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KCl 이런 물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K2SO4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CaCl2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CaSO4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시작 물질이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건 최종적으로는 요 네 가지 이온이 있고요. 그 네 가지 이온들로부터 얘네들의 몰랄 농도를 살펴보면 각각이 요렇다랍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SO4E-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기서 일어나는 뭘 구하라 했지? 어느 점 내림인가? 어느 점 내림? 이럴 때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어느 점 내림은 얼마쯤일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각 용질들의 몰랄 농도가 나와 있는데 몰랄 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몰랄 농도 단위는 어떻게 돼요? 몰랄 농도의 단위는 바로 몰 퍼 킬로그램이죠? 몰 퍼 킬로그램. 기억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자, 이 몰은 누구의 몰수죠? 몰랄 농도는 누구의 몰수예요? 바로 용질의 몰수고요. 킬로그램은 누구의 질량이에요? 현수야? 바로 현수 뭐라고요? 누구의 질량이라고요? 킬로그램은 누구의 질량이라고? 매입니다. 용액 질량 아니에요. 현수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용액 질량분의 용질 몰수를 몰랄 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각각 이런데 이때 얘를 몰라요. 그러면 정규 모르는 이 녀석의 농도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문제에서는 전화량 보존을 사용했습니다. 자, 전화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보이시죠?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총 양 전하량과 총 전하량 크기가 어떻게 되면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어요? 같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양 전하량을 알기 위해 저기 양이온이 누가 있는지를 보면 K 플러스하고 칼슘 E 플러스가 양이온들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K 플러스의 자, 이 대괄호 표현은 농도라고 합시다. K 플러스의 농도. 자, 이거와 저기에 있는 칼슘 E 플러스의 농도. 그 다음 Cl 마이너스의 농도, SO4 E-의 농도. 저들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을까요? 현투야? 저들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을까요? 현수야?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을까요? 음. 바로 봐.
짜잔, 짜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앞에 2가 붙는 이유는 그 전하량 이온가를 앞에 한 번 더 곱해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온 하나당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바로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이온가가 바로 전하량이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1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라는 물질이 그 존재하는 농도의 2배만큼 전하량이 나타날 테니 그 전하량의 크기만큼 앞에 배수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양 전하량의 크기인 거고 이게 총 전하량의 크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각각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얘는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넣고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자, 얘는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놓고 알겠죠? 넣으면 여기에 있는 얘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얼마더라? 값이 뭐가 나오냐면 0.0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주면 그 값이 0.020 됐죠? 자, 이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 비휘발성 용질 전체 농도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왜냐하면 용액의 총괄성은 비휘발성 용질 개개개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비휘발성 용질 각각마다 다 같이 나타나요. 다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휘발성 용질을 그냥 전체 농도를 다 더해서 용액의 총괄성을 바로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비휘발성 용질의 전체 농도 토탈이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칼슘, 염소, 황산음이온 요 놈의 농도를 고스란히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다 더하면 0.20이 나옵니다. 단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점 내림. 자, 어느 점 내림 수식 어떻게 됩니까? 델타 TF는 마이너스 KF의 비휘발성 용질 전체의 농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죠. 자, 이때 문제에서 문제 읽으면 텍스트상에 그 보시다시피 그 KF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9로 나와 있네요. 1.9 켈빈. 그다음에 킬로그램 퍼 몰. 이게 여기에 있는 어느 점 내림 상수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곱하기 여기에 요 농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0.200 몰 퍼 킬로그램. 됐죠? 정리됐죠? 그럼 이때 단위가 몰 약분되고 킬로그램 약분되니까 켈빈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값은 마이너스 1.9 곱하기 0.2 하면은 0.38 되고 단위는 켈빈이 남겠군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0.38 켈빈을 마이너스 0.38 도시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저렇게 바꿔도 돼요, 안 돼요? 현수야, 저렇게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정규야, 저렇게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죠? 왜죠? 이 경우는 바로 온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이에요. 변화량. 1도씨와 1켈빈은 다른 온도 체계죠. 켈빈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도시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온도의 차이는 1켈빈의 차이나 1도씨의 차이나 같기 때문에
요 경우는 계산 결과를 0.038 켈빈이라고 해도 되고 0.38 도시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의 어는 점은 어떻게 돼요? 원래 물의 어는 점이 0도씨인데 그때의 어는 점 변화가 마이너스 0.38도씨니까 마이너스 0.38도씨가 어는 점이 되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논리를 기억해 두시면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몇 번 해볼 거냐면요. 3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요? 몇 번 해볼까요? 30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30번. 자, 칠판 지울 테니까 30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아이고. 오케이. P4, O2, P410, PCl3, Cl2, PCl5, PCl2, CL. 오케이.
자,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연력학적 데이터를 주고 제시된 반응의 반응률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 수능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천지 빽가리로 나오자겠죠?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에서도 입시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무조건 나와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원리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계산이 까다롭다고 할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반응물하고 요 반응물을 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물이 이거예요. 그럼 이때 문제에서는 뭐 화학양론 계수를 맞추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화학양론 계수를 만족시켜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되게 심각해요. 그냥 할만해요. 그냥 할만합니다. 왜 할만하냐면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산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산소가 한 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뭐 쓰면 될까요? 규정아, 뭐 쓰면 될까요? 정규야. 10. 자, 그러면 인이 1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이 10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인이 4개니까 여기다가 뭐 써주면 되겠어요? 6 쓰면 되죠. 그리고 혹여나 실수가 있을까봐 염소의 경우 5, 6, 30개니까 여기서도 염소가 30개인지 확인을 하면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럼 얘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주면 결국 이 반응을 만들고 여기 있는 반응열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테크닉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헤스 법칙이라고요. 그죠? 헤스 법칙 들어봤죠? 그래서 헤스 법칙에 의해서 이때 이 반응식의 열량, 반응 엔탈피, 델타 HR 헤스 법칙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그러면 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델타 H1 빼기 델타 H2 빼기 6배의 델타 H3 더하기 10 델타 H4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기 숫자 있잖아요. 쭉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80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반응식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식을 요거를 빼주고요. 알겠어요? 빼주란 얘기잖아요. 열량을 빼란 얘기는. 근데 두 번째 반응식도 빼는데 두 번째 반응식은 여기다가 6을 곱해야 돼. 여기다가 통째로 6을 곱해서 또 여기서 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응식은 10을 곱해서 더해야 돼. 여기다가는 10을 곱해서 더하는 거야. 즉 뭐냐면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6 한 다음에 빼고 곱하기 10 한 다음에 더하는 거야. 그러면 헬스의 법칙으로는 말은 되지. 이걸 딱 보고 이걸 만들려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한 번 빼주고 얘는 6을 곱해서 빼주고 얘는 10을 곱해서 더해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헬스의 법칙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 경우 헬스의 법칙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냥 단순히 두 반응식을 더하고 빼는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반응식, 네 번째 반응식도 관여하고 거기다 배수배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약간 곤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는 헬스의 법칙이 오히려 불편하고 뭐를 활용하는 게 좋다? 바로 연력학적 정의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력학적 정의를 활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반응 있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PCl3가 만들어지는데 그 PCl3가 만들어지는 전 단계 물질들이 뭐냐고요. 그 전 단계 물질들을 보면은 바로 그 순물질인 인과 순물질인 염소로부터 해당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안정한 순물질로부터 해당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델타 HF라고 해서 생성 엔탈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순물질인과 순물질 염소로부터 해당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 엔탈피를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데, 그 생성 엔탈피, 누구의 생성 엔탈피? 바로 PCl3요. 이 PCl3의 생성 엔탈피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그 PCl3가 4배 만들어지니까 PCl3 생성 엔탈피의 4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PCl3의 생성 엔탈피는 델타 H1의 4배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도 호돈소 물질로부터 P4O10이 만들어지죠. 이 또한 뭐다? 생성 엔탈피입니다. 누구의 생성 엔탈피? P4O10이요. 알겠죠? 그런데 P4O10이 지금 한 개가 만들어지니까 이 반응열은 P4O10의 생성 엔탈피 그대로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건 얘가 호돈소 물질이에요? 호돈소 물질 아니에요? 호돈소 물질 아니죠. 호돈소 물질 아닐 경우는 반응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바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델타 HF PCl5 빼기 델타 HF PCl3 더하기 델타 HF Cl2. 자, 어떻게 한 거냐면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요거를 빼주면 그게 바로 제시된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 엔탈피의 정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Cl2의 생성 엔탈피가 이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Cl2가 지금 무슨 물질이니까? 호돈소 물질이니까. 그래서 호돈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PCl5의 생성 엔탈피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PCl5의 생성 엔탈피는 델타 H3하고 요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건 0이니까 됐고, 얘를 1이 넘기면 그게 바로 PCl5의 생성 엔탈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였어요? 이 부분이. 자, 요 부분이 PCl3의 생성 엔탈피가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는 델타 H1 나누기 4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로 쪽으로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델타 H1 나누기 4 더하기 델타 H3. 이게 PCl5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얘. 자, 역시나 어떻게?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라고 했죠. 이 경우 생성물이 누구냐면 델타 HF Cl3PO4. 자, 이 중에 이 반응에서 반응물은 PCl3와 H2, PCl3와 O2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니까 여기에 있는 산소는 에너지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PCl3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빼기 델타 HF PCl3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PCl3
자, 이 한번 살펴보시면 PCl, PCl5, PCl3, 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PCl3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아까 4분의 델타 H1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델타 H1 나누기 4. 그럼 쟤를 저쪽으로 넘기면 델타 HF Cl3PO4는 쟤를 저리 넘겼을 때 4분의 델타 H1 더하기 델타 H4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이 제시된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델타 HR은 역시나 어디서 어디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이 얘잖아요. 그러면 델타 HF Cl3PO 그 다음 델타 HF P410 그 다음 델타 HF PCl5 요 세 개가 저 주어진 반응 엔탈피하고 무슨 관계냐? 바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라고 했죠. 그럼 이게 생성물이고 이게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은 다 더해가지고는 생성물 쪽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생성물들과 반응물들 사이에 화학 양로 개수가 있죠? 그럼 그 개수만큼 에너지는 늘어날 테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10 PCl5 앞에는 6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Cl3PO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얼마였어요? 요거.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델타 H1 더하기 델타 H4 빼기 자, P410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얼마였냐면 델타 H2 그 다음 PCl5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얼마였냐면 여기 있네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거 연산하면 뭐 나온다? 그냥 진짜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게 뭐냐면 오늘 하필 문제 푸는 날에 컨디션이 좋다. 딱 봤는데 위아래 더하고 빼고 하니까 바로 이게 보이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세 번째 거는 6배 해주고 네 번째 거는 10배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보이더라.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알겠어요? 바로 하면 돼. 근데 하필 그날따라 막 눈이 침침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눈 침침하고 막 찌뿌둥하고 막 그럼 이게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연력학적 정의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헬스로가 시간은 짧죠. 시간은 짧은데 뭐냐면은 그날따라 안 떠오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연력학적 정의를 활용하는 건 뭐냐면 약간 지루해요. 알겠어요? 지루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연력학적 정의를 활용하는 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와 있는 데이터를 뭐로 바꾸고 표준 생성 엔탈피로 바꾸고 반응 엔탈피를 생성물 표준 엔탈피에서 반응물 표준 엔탈피를 빼서 반응 엔탈피를 구한다 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꾸준히 하면 무조건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헬스의 법칙으로 풀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테크닉들을 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시간에는 산연기 부분하고요, 전기화학을 좀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됐고,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정규 안녕. 현수 안녕. 좋았어. 현수 월요일 올 거예요? 정규 올 거예요? 오요.